안녕하세요. 세조TV 김재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해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셔서 첫 번째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여태껏 기존에도 많이 소득세 신고를 해봤지만 실제로 세무대리인한테만 맡겨두신 대표님들께 제가 소득세 신고를 위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업에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혼란이라고 말을 하지만 무관심이라고. 네, 사실은 그렇죠. 세금은 그냥 뭐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나는 관심 없다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텐데 왜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월이 되면 많은 대표님들께서 국세청에서 오는 우편물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 우편물에는 대표님들이 작년에 얼마씩 벌었는지와 신고 유형이라고 10가지 유형의 대표님들의 소득 금액에 맞게 표기가 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신고 유형이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제가 그것 또한 오늘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의 근로자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모든 걸 다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세금 관련 처리를 다 진행을 하게 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면 그냥 세금 납부 의무는 없어집니다. 반면에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뭐 세금 신고도 하셔야 되고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 되고 그 부가세 신고를 바탕으로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 결국 사업자, 대표님들이 사업을 운영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세금에서 장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부라는 개념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기록을 하는 걸 장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장부는 이 대표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 대표님들한테 마음대로 너가 장부 써봐 라고 하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나는 번 거는 없고 쓴 건 많고 난 맨날 손해고 그러면서 외제차도 타시고 다 그러실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국세청이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 국세청에서는 각각 굉장한 세부적인 내용을 세법에서 많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복식부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식부기라는 건 뭐냐면 차변, 대변, 구분 항목을 두고 자산과 부채, 자본이라는 항목으로 그 수익과 비용을 일치시키는 회계 처리 방식이다 라고까지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복식부기를 저희가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적인 지식이 없는, 세무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가계부를 쓸 때 저희가 번 거에서 뺀 거 쓰고 그 다음에 남은 거 이런 식으로 많이 기록을 하시잖아요. 반면에 이 복식부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벌었고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고 이렇게 너무나 상세한 양쪽 항목들이 다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크게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을 하셔야 되고 그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을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대표님들은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세금 신고를 위임을 해서 진행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복식부기 의무까지 안 가고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고 소규모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어떻게 세금을 신고할까요? 그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간편장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뭐냐? 정말 말 그대로 장부를 만드는데 간편하게 만들어 라고 하는 게 간편장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편장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 쓴 것들을 좀 큼직큼직하게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매입 관련된 비용이 얼마라든지 아니면은 임차 관련된 비용이 얼마라든지 내가 인건비를 얼마 썼다든지 이거를 통으로 금액을 묶어서 저희가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복식부기와의 차이점은 통으로 묶지 않고 복식부기는 세세하게 하나하나 나열을 해야 되고 간편장부는 통으로 묶어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간편장부가 훨씬 편하겠죠. 그렇지만 간편장부 의무이신 사업자분들도 본인이 직접 하시기보다는 세무대리인분들에게 많이 이 업무를 위임을 하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복식부기 의무자도 아니고 간편장부 대상자도 아니다. 그러면 그 밑에 더 이제 저희가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이 있으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로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5월이 되면 사업을 운영하시는 모든 대표님들께서는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하나 받으시게 될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중, 안내문 제중이라고 해서 받으시게 될 텐데 요즘은 모바일로도 많이 전달을 받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결국 국세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시는 모든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유형에 해당이 되는지를 매년 정해서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신고 안내장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
첫 번째는 신고 유형입니다. 이 신고 유형은 제가 뒤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고 유형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고 유형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매출 금액이 정확히 신고가 되어 있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국세청이 우리의 매출을 어떻게 알까요? 대표님들이 부가세 신고하신 내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안내문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간혹 안내문이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내가 부가세 신고한 내역과 다르게 프린트가 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실제 내가 매출 금액이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13가지입니다. 13가지는 S, A, B, C, D, E, F, G, I, V 이렇게 10개의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 종교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납부 세액 유무에 따라서 QR 이렇게 되어 있고 비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T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유형을 나눈 건 뭐냐? 업종하고 매출 기준에 따라서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떠한 기준을 적용받는지를 구분을 해놨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S유형이 되게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S유형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된 덩치 큰 사업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덩치 큰 사업자들은 세금 신고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성실하게 하고 있다를 검증하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잘 모르시겠죠? 이게 뭐냐면 성실신고 확인을 하게 돼서 만약에 장부기장을 잘못하면 성실신고 대상자를 신고한 세무사가 징계를 받아요. 덩치가 큰 사업자니까 세무사가 주의 깊게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세무사나 혹은 대표의 부주의로 잘못 신고가 되게 되면 세무사가 징계를 받는 경우들이 생기니 세무사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S는 나라에서 그냥 세금 많이 내라. 그래서 S예요. 세금 많이 내세요. 그래서 성실신고 사업자고 S유형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덩치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신고하는 5월 말 소득세 신고 기준이 아니라 이분들은 6월 말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기간 한 달 더 줄 테니까 더 성실하게 신고해라 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유형이 있습니다. A유형이라고 나오는 분들은 무조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분들이 이 A유형에 해당이 되게 되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조정 대상자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게 뭐냐? 결국 이 회사와 관련이 없는 세무대리인이 이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 이 회사가 정확하게 세금 신고를 하고 있는지를 판별을 해서 세금 신고를 해라 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A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들 탈세를 시도하시는 가공인건비나 매출 과대 계상액 금액이나 아니면 뭐 허위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셨던 이런 불성실한 행동들을 하셨던 분들 또한 A유형에 속하게 돼요. 그럼 A유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뭔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A유형이다. 그러면 국세청이 나를 항상 주시하고 있구나. 내가 앞으로는 이러한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BC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직접 장부를 해도 되고 뭐 추계로 신고를 하셔도 되고 이러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BC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지금부터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프리랜서 기준으로 가장 많이 안내문을 받게 되는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D, E, F 유형이 가장 많으시게 될 거예요. 이 DEF는 뭐냐?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규모가 크거나 작은 경우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인데 세금이 있는 사업소득자와 세금이 없는 사업소득자 결국 이 DEFG는 영세한 간편장부 대상자나 아니면은 세금 신고의 의무가 간편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F나 G 유형에 많이
많이 해당을 하게 되어 있으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금 안내문을 받게 되시면 세금 안내문에 여러분들이 신고할 내역이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어차피 이분들은 경비율로 신고를 할 거기 때문에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 수익 금액이 얼마, 대략적으로 비용이 경비율로 얼마, 내야 될 세금은 얼마, 이렇게 안내문에 쫙 나와서 자기가 거기에다 서명만 해서 제출을 하면 세금 신고가 완료가 돼요. 물론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서 홈택스 상에서 전자로도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가 세금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안내문을 받으시게 되면 어떠한 내용들이 써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실제 한번 세금 신고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DU형 같은 경우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DU형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아주 영세하진 않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서비스업이라든지 아니면 제조, 음식, 아니면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이상인 분들을 저희가 D유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경비율로 신고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경비율로 신고를 하게 되시면 가산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유형을 나눈 건 뭐냐? 내가 너의 소득 금액을 업종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너의 세금 신고 유형을 내가 정해놨으니 그걸 벗어나지 마. 그걸 벗어나려면 넌 가산세를 내야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을 잘 확인을 하셔서 D유형 같은 경우에도 간편장부를 작성을 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증빙 자료들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금 신고를 저희가 2022년도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2023년도 5월에 합니다. 4개월간 텀이 있잖아요. 이 텀이 있는 동안 이미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2022년도 일은 다 없어져요. 왜? 2023년을 살고 있으니까. 근데 2023년 5월이 되고 나서 맞다, 나 작년 세금 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좀 늦으셨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지금부터 내가 작년에 사업을 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작년에 했던 걸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니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간혹 세무대리인을 이용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세무대리인과 통화를 하셔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고객분들께 요청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서류는 거의 일정합니다. 매년 변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러한 내역을 준비를 하셔서 실제 내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시고, 간혹 가다가 부양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보험료 납입 내역, 아니면 저희가 사업자금으로 저희가 대출을 받았는데 이 자금을 세무대리인한테 이야기를 못해서 이자 비용을 비용 처리 받을 수 있었던 걸 못 받는 경우들,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무대리인과 이러한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시거나 받기 전에 내가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대표님들께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세무사님들께는 대표님들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모든 정보로 쓰여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꼭 다시 한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와 더불어 세금 신고 유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결국에 세금 유형은 대표님들이 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매년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지도 더불어서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